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얼마나 자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자느냐의 차이. 리멤버 침대과학. 상속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는 상속세 부담 없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산업계 전반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특히 중소 중견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특히 제 주변에 최근에 들리기로는 기업을 이렇게 계속 승계해 나가기보다는 기업을 매각하는 게 낫다, 이런 목소리들이 종종 들리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오늘 이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병선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견기업연구원의 조병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물론 정확하게는 기업들 간에 좀 희비가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는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애로를 더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은 정확하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가운데서도 중견기업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원장님이신데, 중견기업 연구원은 중견기업 연합회가 운영하는 연구원입니까? 네,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중견기업연구원은 네.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중견기업들이 경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네. 또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4년에 네. 7년 전이죠. 중견기업 연합회 소속 기업가들이 출연해서 네. 설립한 재단법인 형태의 연구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원장님은 맡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벌써 예.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예. 3년이 다 돼가는 그러시군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기업의 승계 네.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이제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눌 예정이고요. 먼저 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이 한 680만여 개 네, 뭐 네. 이렇게 되고, 네. 중견기업은 얼마나 되는 거죠? 예, 중견기업은 5,000개 정도 되는데요. 예. 기업체 수 비중으로 보면 중견기업이 전체의 0.7% 네. 정도 되고요. 0.7%. 나머지가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고, 예. 또 대기업들 중에서는 뭐 굴지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도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경제력 규모야 다르겠지만 숫자로만 보면은 중소기업이 거의 99%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거죠.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중견기업들도 5천여 개고, 네. 대개 보면은 그 매출과 자산 규모로는 어떻게 분류가 돼 있습니까? 네.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이 예. 정리되기 시작한 지가 2014년에 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르면 중견기업에 대한 범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제조업의 경우에 연간 매출 규모가 1,000억 네. 또는 1,5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자산 규모가 10조 원까지의 기업들을 중견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네. 10조가 넘어가면 대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5천여 개 기업이고 네. 매출액과 자산 기준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그 기업군에 해당이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듣고 기사로 접하기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그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네. 중견기업 역시 나름의 애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크게는 어떤 애로들입니까? 네, 제가 볼 때 예, 중견기업도 아까 규모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매출액이 뭐 1,000억에서 총자산 10조까지 굉장히 이 레인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견기업 규모에 따라서 예. 업종이나 또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네. 애로가 다르긴 달라요. 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할 때 연간 매출액 3천억 원까지를 초기 중견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초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났지만 경영 행태나 자본 구조나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중소기업에 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은 경영 애로를 주로 호소하는 게 자금 문제, 네. 그리고 인력 문제, 음, 또 해외 개척에 따른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주 애로로 들고 있고, 그리고 중견기업 중에서도 뭐 조 단위 매출액이 조가 넘는 그런 규모가 큰 중견기업들은 나름대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보면 주 52시간, 네. 최저임금제, 뭐 환경 규제. 내년부터 네. 시행을 앞두고 있는 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도 예. 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네. 그런 부분들이 중견기업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중견기업한테도 예.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견기업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규제 때문에 예.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기업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네.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현실에 맞게 조율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껴 있는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네. 뭐 속된 말로 덩치가 애매해가지고 예, 예. 좀 불이익을 받는 예. 부분들도 뭐 있다는 예, 얘기죠. 있는 거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역사적으로 보면 네. 최근까지만 해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면 대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과 지원의 대상으로 보았고요. 대기업은 뭐 규제의 대상으로 봤는데, 그동안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대부분의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규제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중견기업 정책을 최근에 몇 가지 하고는 있지만 네. 아직도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규제의 어려움이라는 게, 예를 든다면은 중소기업 시절에 받았던 뭐 정책 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거나, 또 금융면에서 중요한 신용 보증 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다던가,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R&D 관련 세제상의 혜택도 줄어들고, 뭐 인력 관련 예. 규제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중견기업들이 예.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 기업 승계, 네네. 가업 승계라고도 하고 이 승계에 상당히 그 전문가로 알고 네. 있는데요. 제가 모디에서 얘기를 했지만 요즘 주변에 보면은 워낙 그 환경이 그래서 기업을 승계하는 것보다는 네. 후계자한테 물려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네. 이 가업 승계, 기업 승계가 왜 지금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가요? 네. 일단 그 기업의 승계가 부모 세대들이 일구어온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를 하면서 경영권과 소유권을 네.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걸 승계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승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한 차라리 넘겨주느니 팔겠다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승계 과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나 상속세. 증여세 네.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로서 승계를 해주고 싶은데 이어받을 마땅한 자녀들이 없다. 후계자가. 후계자가 없다. 네. 이 두 가지가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핵심되는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해외 사례도 네. 이제 뭐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그래도 제가 지금 이유 중에 상속 증여세 관련된 문제에 국한해서 보면 네. 해외는 어느 나라가 좀 좋은 사례가 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네. 독일의 사례가 네. 가장 우리나라가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승계와 관련되어서 조세 문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승계를 어렵게 네. 여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일찍부터 아. 승계와 관련된 조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독일의 경우에는 상속세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와 같이 동일하게 50%입니다. 네. 그런데 기업을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에게 승계할 때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일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하고 달리 30%를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30%를 다 내는 게 아니라 가업 상속 공제 제도라는 것들을 도입을 해서 많은 규모의 상속 재산을 요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상속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는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 없이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도입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독일의 경우 그러니까 오랜 기간 그 정착이 되어 왔고 네.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유연하게 예, 적용이 되고 네.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기업을 이으려고 하는 네. 받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없다. 네. 이 문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그 원장님은 이렇게 기업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계시나요? 그게 예. 최근 들어서 예. 기업을 넘겨주고 싶은데 후계자가 없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없어서 아무에게도 넘겨주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자녀들은 여럿 있는데 기업을 이어받아서 예. 경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요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맡길 만한 자녀들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맡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기업을 제값받고 파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네.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후계자가 적당한 후계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정 기간 전문 경영인에게 기업을 맡겨서 경영을 하게 하면서 예. 후계자를 육성을 한 다음에 준비되면은 기업을 승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이런 안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저는 또 다른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정책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승계하고 싶어하는 시니어 기업가와 자녀들한테는 넘겨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해서 네.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연계해 주어서 그들이 그 기업을 인수받아서 계속해서 기업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을 해주면서
그 기업을 인수할 때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게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업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이 창출을 한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창업에 준해서 승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적어도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보니까 최근에도 이 가족 기업의 성공 승계 전략 이 또 책을 내실 정도로 상당히 이 전문성이 있으시고 좋은 이 공을 들여서 이렇게 책을 내놓으셨는데 여기에서 원장님의 그 승계 전략이 네.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떤 건가요? 예, 제 나름대로 네. 정성을 기울여서 쓰긴 썼지만 예. 더 잘 쓸 걸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한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예. 기업의 승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해오고 또 현장에서 가르치고 자문하고 했던 내용들을 담아봤는데요. 예.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1편에서는 가족 기업의 특성과 예. 그리고 또 구조, 또 가족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의 주체인 가족, 네. 그리고 소유권, 뭐 갈등 이런 문제를 좀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법을 내놓으셨고. 예, 이 편은 예. 승계론인데 승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승계를 준비해 나갔을 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네. 후계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육성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소유권과 경영권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승계할 네. 것인지, 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았고요. 3편에서는 이제 사례와 정책편이거든요. 네. 제가 특히 유럽에 있는 200년, 300년 된 명문 장수기업, 네. 또 글로벌 히든 챔피언 연구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현장에서 가서 그러한 명문 장수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명문 장수기업으로 갈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특성과 성공 승계 전략을 담았고, 마지막으로는 승계가 개별 기업이나 가족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승계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국가 간에 비교해서 담은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 네.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해외 사례를 또 많이 조사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 네. 승계가 원활하게 하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정책적인 측면에서 승계를 하는데 그 부담을 느끼는, 그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그게 무엇보다도 상속세와 징여세입니다. 세금 문제. 네, 세금 문제. 이건 네. 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후계자는 뭐 기업 사정이라고 네. 본다 하더라도 예. 잘해야 되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것 같아요. 기업의 승계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바라보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기업의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인식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그 정책 말고도 명문 네. 장수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나가기 위한 네. 뭐 요소들 네.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그 분야에 참 관심을 네. 오래전부터 갖고 네. 여러 해외 기업들을 방문을 해봤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사례를 든다면 독일의 장수기업이 많거든요. 네. 200년 이상 된 장수기업만 해도 1,800여 개가 됩니다. 100년 이상이 10,000개 넘는다고 하는데 200년, 200년 이상은 된 1,800개. 1,800여 네. 개가 되는데 이야. 왜 그런가를 가서 대단하네.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 남부의 뉘르른베르크 외곽에 있는 조 앤드 바스라는 네.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맥주 만들 때 부자재로 사용한 홉이라고 네. 아시죠? 네. 맥주가 부패되는 걸 막고, 그리고 맥주의 맛을, 쌉쌀한 맛을 네. 내게 하는 홉이라는 거거든요. 이 홉을 생산해서 가공 판매하면서 그 분야의 세계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하고 있는, 규모는 뭐 연간 매출이 한 2천억 규모로 네. 중견 기업이지만 8대째 이어오는 네, 기업입니다. 네, 네. 8대째 이어오는 할 때도 기업이라서. 많고. 네. 네. 그래서
업력으로 보면 거의 250년 가까이 된 기업이거든요. 네. 여기서 어떻게 250년 동안 가업을 잘 일궈왔는가에 대해서 그 CEO하고 오너 패밀리랑 만나서 하루 정도를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내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일단은 후계자를 철저하게 양성을 한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더 잘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사람을 중시를 하면서 예. 종업원의 성장을 굉장히 북돋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 관계도 원만을 하면서 좋은 기업으로 일구고 그 창출된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장수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만 더 예. 말씀을 드리면 후계자가 되려면 그 창업자의 창업 이념과 가족의 가치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될 의지가 있고 그리고 가업에 대한 헌신하고자 하는 애정과 열정이 있는 사람만 후계자로 뽑는데 후계자의 기준이 명확해요. 딱 네.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4개 국어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 된다라든가 네. 그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5년 동안 최소한 다른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만 후계자가 된다. 네. 이런 엄격한 기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명문 장수 기업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야, 이 훌륭한 기업의 요건을 지금 쫙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오래된 장수 기업의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잘 나가는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만 잘 갖추면 장수 네. 기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후계자라는 게 네. 반드시 가족이 아닌 네. 전문 경영인까지 포함한 후계자인 그렇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더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고요. 네. 앞으로 우리 원장님 계획 짧게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 앞으로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의 경험들을 살려서 네. 이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제가 봉사할 수 있는 분야는 그동안 연구해오고 또 실무에서 실천을 해온 기업의 승계로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의 CEO들을 자문하고 네. 승계 과정을 도와주면서 그 기업의 후계자를 잘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부족하지만 역량을 보태면서 네. 지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대 그 흐름상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봉사 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승계 전문가이신 중견기업연구원 조병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